어젯밤 전국에서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평화롭게 잠들었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 건강검진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매일 밤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평범한 수면 습관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40여 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해온 의학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왔던, 하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 내부의 변화입니다. 특히 밤 시간, 우리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달 제 연구실을 찾아온 한 가족의 이야기로 오늘의 대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68세 윤정희 씨의 가족들이었죠. 가족들은 윤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 원인을 알고 싶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어머니는 전날 저녁까지도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셨어요. 항상 활기차셨고 약도 드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윤 씨의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윤 씨는 수면 중 심장 이상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부적 증상 없이 그저 잠든 채로요. 이런 사례가 사실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 의학계에서는 조용한 밤의 위기라 부르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수면 중 예기치 않은 건강 위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불안해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불안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수면 중 발생하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몇 가지 특정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습관들을 조금만 바꿔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침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베개는 몇 개를 사용하시나요? 취침 전 마지막으로 드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방 온도는 어떻게 설정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50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잠을 자왔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50대, 60대, 70대. 각 시기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30대 때는 밤샘 작업 후에도 다음 날 멀쩡했던 몸이 60대가 되면 단 1시간의 수면 부족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 혈관, 호흡기 등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 중 신체 활동이 더욱 미묘해집니다. 심장 박동은 더 느려지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지며 호흡은 더 얕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수면 습관은 작은 문제가 아닌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오랜 연구 과정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박지연 할머니는 매일 밤 두통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런데 할머니의 침실 환경과 수면 습관을 살펴보니 몇 가지 분명한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밤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은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이 문제였죠. 잠들기 바로 직전에 마시니 밤중에 화장실에 자주 가야 했고 그때마다 혈압이 급격히 변동했어요. 할머니의 수면 습관을 몇 가지 조정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통이 사라졌고 수면의 질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취침 시간 2시간 전에 우유를 마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내가 매일 하던 습관을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물론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어떨까요? 더구나 그 변화가 생각보다 간단하다면요?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할 4가지 위험한 수면 습관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2가지 이상을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습관들을 교정하는 것이 복잡한 의학적 치료나 비싼 약물 없이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정보는 단순한 건강 조언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지식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75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습관 변화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잘 자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삶 전체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상쾌함, 하루 종일 유지되는 에너지, 심지어 혈압약 용량도 줄었다니까요. 이제 곧 여러분께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과 그 대안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의학 교과서에도 상세히 나오지 않는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발견한 소중한 지식입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하루를 재충전하고 회복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회복 과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되실 내용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은 단지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 잘 자요라는 인사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피해야 할 4가지 위험한 수면 습관과 그 대안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 후에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 그리고 더 나아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제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위험한 수면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늦은 시간 무거운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늦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저녁에 끼니를 거르거나 반대로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까요? 우리 몸은 밤에 소화 기능을 최소화하고 회복에 집중합니다. 이때 잠들기 직전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려 하는데 위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72세 정수영 할아버지는 매일 밤 11시에 김치찌개와 삼겹살을 드신 후 바로 주무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깨어났고 병원 검사 결과 경미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위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성되고 이것이 횡격막을 밀어올려 심장을 압박했던 겁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 3시간이면 소화되던 음식이 70대에는 5시간 이상 걸립니다. 특히 기름지고 매운 음식은 더 오래 걸립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세요. 가능하면 저녁 6시나 7시 사이에 드시고 메뉴도 소화가 쉬운 담백한 음식으로 선택하세요. 밤에 배고프다면 무거운 음식 대신 바나나 반쪽이나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해결하세요.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취침 전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말은 취침 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70대가 되면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약 30% 감소합니다. 방광 용량도 줄어들어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더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78세 이명자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물을 2잔씩 마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다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수술을 받고 회복 과정에서 폐렴까지 겹쳐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노년기에는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밤중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 갑자기 일어날 때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또한 밤에 자주 깨는 것은 심장 리듬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해결책은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갈증이 날 때는 입을 적실 정도로만 소량 마시세요. 오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저녁 식사에서도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을 줄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화장실에 꼭 다녀오세요.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너무 따뜻한 침실 환경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길 선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가 있어 방바닥을 뜨겁게 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까요? 수면 중에는 우리 체온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는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위한 신체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방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방 온도가 24도를 넘으면 노인의 몸은 과도한 발환을 통해 체온을 낮추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농축되고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75살 한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방을 따뜻하게 26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할아버지는 수면 중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과도하게 따뜻한 침실 환경이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쳐 뇌졸중 위험을 높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적인 수면 환경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방 온도를 올리기보다는 이불을 한 겹 더 덮거나 수면 양말을 신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등을 대고 자는 수면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생각 없이 자신에게 편한 자세로 주무십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수면 자세가 호흡과 심장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인두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누우면 중력에 의해 이완된 혀와 영구개가 뒤로 쏠려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콧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한 콧골이가 아니라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산소 부족은 뇌 손상을 일으키고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더 위험한 것은 중증 수면 무호흡 환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79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등을 대고 자는 습관이 있었고 항상 크게 코를 골았습니다. 가족들은 나이든 남자들은 다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아침에 두통을 호소했고 낮에는 계속 졸렸으며 기억력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할아버지는 중증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았고 검사에서 그의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미 초기 신부전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할아버지의 수면 자세를 옆으로 누워 자는 것으로 바꾸고 베개 높이도 조정한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콧골이가 줄었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으며 아침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심장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 압력을 최소화하고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세를 완전히 바꾸기 어렵다면
상체를 약간 높이고 목을 지지해주는 베개를 사용하세요. 이 네 가지 위험한 습관들은 각각 따로 위험하기도 하지만 여러 습관이 함께 있을 때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늦은 식사 후 바로 등을 대고 누워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경우 위험도는 각 습관의 단순 합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바꿀 때마다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향상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 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75세 권영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20년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부터 조금씩 앞당겨 보았죠. 그랬더니 밤에 가슴이 답답했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그 작은 성공이 다른 습관도 바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수면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나아가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위험한 수면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늦은 시간, 무거운 식사, 취침 전 과도한 수분 섭취, 너무 따뜻한 침실 환경, 그리고 등을 대고 자는 수면 자세가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습관들입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건강한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목적은 결코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 오랜 임상 경험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들은 작은 습관 변화를 통해 환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습관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8세 송광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송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고 다양한 약을 복용해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저희 클리닉에서 제안한 네 가지 수면 습관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식사 시간만 8시에서 6시로 앞당겼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취침 전 물 마시는 습관을 줄였고 침실 온도를 28도에서 20도로 낮췄습니다. 마지막으로 베개를 조정해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들였죠. 한 달 후 할아버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혈압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아팠는데 이젠 새벽부터 일어나 텃밭을 가꿀 정도로 활기차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야 효과가 있을까? 라고 걱정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 번에 한 가지씩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습관을 동시에 바꾸려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는 저녁 식사 시간만 1시간 앞당겨 보세요. 그것에 적응되면 다음 주에는 침실 온도를 한두 도 낮춰보는 식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족의 역할입니다. 노년기 건강은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면 습관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 여러분이 노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이런 작은 변화들을 도와드리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침실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3세 김순자 할머니의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거부감을 보이셨어요. 수십 년간 해오신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함께 식사 시간도 맞추고
침실 환경도 바꿔드리니까 점점 적응하셨어요. 지금은 오히려 어머니가 이런 습관의 중요성을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주실 정도입니다. 가족의 작은 관심과 도움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밤중에 갑자기 호흡이 멈추는 느낌이 든다거나 심한 콧고리와 함께 낮 시간 동안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또는 가슴 통증이나 심한 두통으로 잠에서 깨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습관 문제를 넘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습관 개선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종종 거창한 의학적 치료보다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만난 많은 노년층 분들이 좀 더 일찍 이런 정보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아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더 건강한 내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수면은 우리 일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오늘 들으신 4가지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 질을 높이고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이 정보를 들으시고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 건가요? 또는 이미 수면 습관 개선으로 건강상의 변화를 경험하셨다면 그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가 필요한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수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정보는 더욱 소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노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한 수면, 행복한 노후 되세요.